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종목 고민들 많이 깊어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또 방송에 나왔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지금 2주 만에 여기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지수가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들도 조금 많이 밀렸을 것 같고 추가 매수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손절해야 될지 가져가도 될지 회사는 괜찮은지 뭐 이런 고민들 많이 깊어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전화를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문자도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중간에 틈이 있을 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메인이고 거의 전화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전화를 주시는 것이 상담을 받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뭐 요즘 시장 많이 안 좋습니다. 밀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고민이 되는 게 아마 지금 이거 추가 매수 할까요? 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하죠. 추가 매수는 참다가 안 되면 또 참고 그래도 안 되면 뺨이라도 때려서 참아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추가 매수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주가가 내려가서 자리를 잡았을 때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안 해도 되는 기업이라면 굳이 안 하고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추가 매수가 필요한 종목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디쯤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즘은 종목이 안 좋아서 빠진다기보다는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 조정이 언제 끝나는가를 체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뭐 역시나 다우존스부터 바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에 또 밀렸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 화, 수 정도면 반등이 좀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 번 더 밀리는 거 보니까 이제 금요일 밤에 다시 한번 밀리는 거 보니까 월요일에 반등 나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뭐 조금 잘 나온다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갭으로 떨어진 다음에 양봉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뭐 어찌됐든 지수가 조정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아래쪽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2.4% 정도 이렇게 밀리면서 크게 빠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캔들 모양이 조금 희한하죠, 그죠? 지금까지 캔들 모양은 음봉으로 내려가거나 양봉으로 올라가거나 뭐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었는데 어제 캔들 모양은 십자가 형태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지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샛별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별 모양처럼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뭔가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거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하려고 하는 힘과 하락하려고 하는 힘이 동시에 충돌을 해가지고 거의 뭐 보합으로 거의 무승부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조정이 들어갈 때 무승부로 끝나는 거 좀 웃긴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어느 세력이 더 강합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매도 세력, 그러니까 음봉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훨씬 더 강할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무승부로 끝났다는 말은 두 가지를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매도의 힘이 약해졌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는 반대로 매수의 힘이 강해졌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매수의 힘이 강해졌다라는 말은 결국 고점 대비해서 빠지다 보니까 싸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반대로 팔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굳이 팔아야 될까? 이 정도면 반등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매도 물량이 조금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이런 십자가 형태가 나왔다라는 것을 단기 반등이 되었든 장기 반등이 되었든 어찌됐든 지금 이 흐름을 끊어줄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캔들 공부하거나 뭐 차트를 공부할 때 십자가 형태, 망치 형태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거나 아랫꼬리가 많이 달린다거나 뭐 십자가 형태가 만들어진다거나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아니지만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라고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그렇게 됐다라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잘하면 다음 주 월, 화, 수 중에는 반등이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P도 떨어지다가 아랫꼬리가 달렸다는 점,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짧은 단봉으로 십자가 형태로 끝났다는 점을 봤을 때 단기 반등 정도는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증시를 보게 되면 니케이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지금 니케이가 빠지고 뭐 사실 뭐 항생이라던가 상하이 이런 쪽들은 너무 뭐 안 좋았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은 지수가 어제 이제 좀 많이 빠졌죠. 3.6%나 빠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그림이었고요.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긴 부분이긴 한데 우리나라 지수가 사실 2022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약간 추세상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갈 차례에 도달되었기 때문에 2,800, 900까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제가 상승으로 강하게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기에는 조금 큰 코 다칠 수 있다. 여기는 고점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금화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화할 게 없다면 적어도 내가 들고 있는 현금을 함부로 매수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빠지는 게 뭐 충격이다, 공포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언론사라던가 그런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늘 강조하듯이 올라갔으면 내려가는 게 인지상정이고 내려가는 게 뭐가 이상한 겁니까? 주가는 내려가기도 하는데요, 뭘. 그러니까 한국에 살면서 겨울이 온다고 싫어하거나 여름이 온다고 싫어하는 것 자체가 싫어할 수는 있는데 그거에 뭐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날이 추워진다, 겨울이 온다,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여름이 온다, 더워진다, 큰일 났다, 나라 망하겠다, 멸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언젠가 와야 되는 그 하락이 왔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하락을 대비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올라갈 때 어느 수준에서부터 욕심을 버리고 그냥 매도를 해서 현금을 좀 늘려나가는 전략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현금을 마련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려가는 이 기회가 기업이 안 좋아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아서 내려가는 거다 보니 특히나 미국의 뭐 침체다, 미국의 뭐 공포다, 침체 공포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지수 영향을 받으면서 매수 심리가 줄어들게 되고 매도세가 증가하게 되면서 힘의 논리상 그냥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심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흐름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밀려 내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밀려 내려갈 때 가장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은 제가 지는 해다. 이건 지금 노을과 같은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아마 사신 분들은 고통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내려갈 때 아무래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많이 올라온 종목들인데 반도체 관련주들이 우상향하면서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조정이 막 10%대 이상이 나오기도 하고 뭐 시가총액 2위인 뭐 SK 하이닉스도 역시나 2, 3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10%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더라라고 보면 됩니다. 이 일은 사실 2023년 8월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2차 전지들이 막 올라올 때 2차 전지 끝나고 조정 들어갔을 때 2차 전지가 무너질 때 사실 지수도 많이 이렇게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게 이제 반도체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밀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 2차 전지가 지고 반도체가 성장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반도체가 지면 또 다른 관련주들이 올라가게 될 텐데 그 관련주들의 후보들은 있지만 뭐가 반드시 올라갈 거다라고 우리가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가 될 만한 녀석들을 우리가 조금 미리 매집을 해놓는다거나 또는 내 종목이 그런 후보에 속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내려갈 때를 기회로 삼으셔가지고 추가 매수 기회로 좀 삼으셔가지고 매수를 해놓는 게 좋겠죠. 일단 후보로 가장 유력한 게 이제 바이오주겠죠.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조금 움직이고 있고 바이오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급등 나오고 있다는 걸 체크 한번 해볼 때 바이오 관련주들이 조금 메리트가 높겠다라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자동차겠죠. 아무래도 환율 영향도 많이 받고 있고 지금 자동차 쪽은 생산 라인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휴가도 반납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나 반도체 다음에 많이 움직이는 이때까지 흐름상 반도체 역사적으로 반도체 끝나고 나면 어떤 테마가 움직였나요 하면은 디스플레이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랑 디스플레이 장비랑 겹치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업종이기도 하면서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이기도 한 그런 기업들이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테스와 같은 그런 기업들도 뭐 여기저기 엮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저기 엮이는 기업들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은 뭐 다른 테마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지는 해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해서 2차 전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들이 좀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힘입어 가지고 2차 전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전부 다 유력 후보죠. 뭔가 하나 빼놓을 게 없어요. 정말 걸을 타선이 없다라고 하죠. 걸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가 올라갈지 맞추는 건 좀 어렵다 보니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그런 업종에 속해 있는다 하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금이 없다면은 굳이 지금 이렇게 내려갈 때 손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라는 질문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질문이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릴게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 팔아버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올 내려가기 전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미리미리 파세요 할 때 저를 비난하시고 저를 욕하시고 뭘 벌써부터 파냐 했던 분들은 지금 후회하고 계시겠지만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냥 반성을 하시면서 계속 넘어가면 됩니다. 앞으로는 올라갈 때 좀 팔아놔야 되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시기에서는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더 중요합니다. 신규 종목 자꾸 늘려놔봤자 어차피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을 사서 또 물린 종목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들고 있는 종목을 잘 처리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되고요. 1부에 이어가지고 2부까지 전화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부에서 끝나지 않고 2부까지 이어져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상담하기 전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전국에서 여기저기서 열리게 되는데 저는 어디서 하는지 다른 멘토님들은 어디서 하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역시나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부평과 분당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저는 부평으로 갈 겁니다. 부평역 1번 출구에 있는 세브웰 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오시면 지는 빌딩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5층으로 올라오시면은 세브웰 워크라고 하는 곳이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오후 1시까지 몸만 오시면 됩니다. 뭐 따로 등록하실 필요 없이 오시면 되기 때문에 오셔서 강연 재밌게 듣고 가시면서 하반기 시장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시길 바라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분당에서 제가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분당에서 오전 11시에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분당에도 대정 빌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 잘 되어 있으니까 지도라던가 어플을 가지고 검색만 하시면 나오죠. 그래서 토즈 6층 세미나실로 오시면 누구나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 11시에도 오셔가지고 분당에서 역시나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전략을 확실하게 짜두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하반기 시장이 무너질 거라 보고 있죠. 그 무너지는 게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하나의 전조 증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깊게 빠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02-2638-3985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문현진 멘토랑 상담하기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날리고 있는 돈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풀어가 봅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일 사료에 한일 사려고요. 몇 숟가락 비중이요? 5,000원 정도 됩니다. 5,000원의 비중은요? 15%에. 일단 자리도 좋고 비중도 나쁘지 않고 종목도 괜찮아요. 일단은 사료 관련주들이 일반적으로는 좀 무시를 좀 많이 당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료 관련주를 우리가 뭐 한다고 사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해서 밥을 굶나요?
어때요? 시청자님은 경기 침체가 오면은 오늘 내가 경기가 침체가 왔으니까 밥을 굶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밥을 굶지는 않죠. 밥을 굶진 않죠.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네. 내가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 차를 바꾸려고 했던 계획은 좀 취소하거나 뭐 여행을 가려고 했던 계획도 취소하거나 가방을 좀 명품 사려고 했는데 그것도 조금 취소하거나 뭐 약간의 소비, 쇼핑에 대한 것들은 줄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지금 온다라는 이야기와 실제로 사실은 왔냐 안 왔냐로 봤을 때 왔죠. 이미 온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경기 침체는 거의 왔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증시가 빠지고 증시가 안 좋고 막 밀려 내려갈 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냐면 술 관련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술은 마시더라 해가지고 술이 많이 팔린다 해서 술 관련주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식음료 관련주. 그러니까 먹는 것들. 먹는 건 어쨌든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는 것들 관련주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한일 사료 같은 경우가 이제 원초적인 먹는 거죠. 돼지들도 먹이고 여기저기 사료도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원초적인 식음료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요즘과 같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뭐 지금 뭐 불분내 만에 이러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먹는 것들이 수출입이 잘 안 되게 된다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사료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이런 기대감들로 형성이 돼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지수가 조정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네. 지수가 조정이 들어가는 건 침체 때문에 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 경기 침체 아니냐라는 리스크 때문에 내려가는데 얘는 그거랑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그냥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그럼 더 살까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욕심이에요. 왜냐하면 올라간다고 보장하는 것도 아닌데 올라갈 수 있다는 말만 듣고 여기다가 더 사버린다는 것을 그냥 너무 이렇게 모험을 걸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사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15% 비중 적당하고요. 매수가도 지금 네네. 적당하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여기서 올라가고 양봉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 하는 이 조그만 주가에 일일을 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 종목은 튀어 오르게 된다면은 6,000원 이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힘은 갖고 있기 때문에 6,000원 이상에서 뭔가를 매도할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는 자리인 거지. 그 안에서 뭐 조금 올라왔다고 팔고 조금 내려갔다고 뭐 무섭고 손절할까 이런 고민할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다가 6,000원대 이상에서 팔아내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일사료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사실 또 남북경협조로 옛날에 이렇게 엮였던 기업이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들이 역시나 이제 미국 대선 쪽으로도 엮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 관련주로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고 가신다면은 뭔 이야기가 됐든 간에 6,000원 이상까지 갑자기 슈팅 나오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판다면 6,000원 이상에서 판다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 이하에서는 굳이 이걸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 네. 그래서 이건 그냥 알겠습니다. 가만히 가져가시면은 수익 내는 게 어렵지 않은데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수익 안 날 겁니다 아마. 아, 계속 사고 나서 내려가고 있어서 지금 조금 그렇게 계속 올라오는 내려간다고 보고 있는 순간 수익이 안 날 겁니다. 그냥 6천 이상 올라올 때까지 네. 냅두면 되는데 계속 내려가네요. 조금 올라오네요. 이런 순간 수익이 안 나요. 아, 그러니까 제가 무시해버려라. 이 종목 추가로 없다 생각해라. 하려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럼 더는 사지 말까요? 네, 그 이야기는 해드렸고요. 이거 보지 말라는 네. 겁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엔젤 로보틱스고요. 네. 34,750원에 10%요. 네. 뭐 일단 굉장히 힘든 강을 건넜다는 거 스스로 알고 계시죠? 네. 네. 일단 신규 상장주를 사시게 되면은 뭐 전문가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전문가들도 신규 상장주 잘 안 사거든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 자체가 일단은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상장이 돼버리다 보니까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를 뭐 맞추는 것도 솔직히 좀 힘들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복병이라는 게 있어요. 상장을 하자 말자부터 팔아내면 안 되다 보니까 이미 상장 전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들고 있는 그 물량들을 못 팔게 묶어놔 버리거든요. 그걸 이제 보호예수라고 하는데 그게 6개월에 나오기도 하고 뭐 1년 뒤에 나오기도 하고 2년 뒤에 나오기도 해서 주기적으로 보호예수 물량이 막 풀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보호예수 물량이 왜 무서운 건가라고 하면요. 상장 전 가격, 이 엔젤 로보틱스라는 기업 말고도 웬만한 기업들이 상장을 하기 전과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 차이가요. 적게는 30배에서 많게는 막 100배, 200배까지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10,000원에 상장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냥 그 정도로 엄청나게 있던 뻥튀기 뛰어가지고 상장이 돼버리다 보니까 100원에 들고 있던 사람들은 10,000원에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100배를 버는데 시청자님도 1억을 투자했는데 100억을 벌면 안 팔겠어요?
빨리 팔아서 빨리 챙기고 싶잖아요. 그죠? 네네네. 거기다가 이 고가 라인대가 신규로 상장됐을 때야 신제품이니까 우와 사보자 하는 게 생기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져 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시청자님이 봤을 때는 우와 이거 7만 원 대비해가지고 3만 5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싸다라고 생각해서 사셔서 샀을지 모르겠지만 700원짜리이기 때문에 3만 5천 원이든 7만 원이든 너무나 큰 수익이라서 지금 팔고 싶어서 안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팔아내는 순간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팔아내는 순간 저점 깨고 내려가고 하면서 이 기업이 10,000원이 돼도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량이 다 나와서 이제 상장 전에 들고 있는 사람 없이 상장 이후에 들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물바뀜 현상이죠. 손바뀜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아예 세대 교체가 딱 이렇게 바꿔버리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바닥을 어디선가 잡겠지만 그 전까지는 지금 전부 다 물량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신규 상장된 기업들은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총알바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왜 사는지 모르겠거든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 100원에 샀니? 내가 다 사줄게. 야, 3만 원 산다고? 그래, 내가 다 사줄게. 이런 식으로 다 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들 수익 실현하는데 도와주는 도구로 이용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강조하지만 신규 상장주는 3년 동안 안 사는 게 제일 좋은데요. 3년 동안 바닥 잡을 때까지 그냥 냅둬 버리세요. 뭐 한다고 자꾸 신규 상장주 삽니까? 라고 지금 거의 뭐 몇 년째 이야기를 해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신규 상장주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강을 건너신 거예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그 구렁텅이에 들어가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기 반등 나올 때 손절해버릴지 아니면 내가 지금이라도 돌아 나올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왜 고속도로 잘못하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빠져내려갈지 아니면 좀 가다가 뭔가 뭐 변화가 있을지 뭐 이런 고민을 막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냥 빨리 나가는 게 제일 최고거든요. 그죠? 네. 근데 알겠습니다. 길도 그래요. 유턴을 바로 할지 아니면 좀 더 가다가 뭔가 길에 뭐 변화가 있을지 본다라고 하는데 잘못 들어갔을 땐 빨리 나오는 게 최선이긴 합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 기다렸다가 오히려 큰 코 다칠 수 있는 자리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는 이제 내려가게 되면 뭐 10,000원이 될지 또는 이런 종목들 뭐 5,000원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 빠질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다. 이 내려가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물리는 수밖에 없는데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 돈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시다면 그냥 빠르게 손절하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만약에 그냥 너무 아쉬움이 남고 그래도 난 단기 반등 나올 때 한번 탈출해 볼래요라고 한다면은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 반등이 나갈 때 그냥 뭐 10% 이상 급등이 나온다면 그때 정리하시는데 그때 정리한다고 해가지고 25,900원인 지금 현재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탈출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규 상장주는 로봇이고 뭐 AI고 뭐 테마 상관없이 그냥 안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7,000원에 30%입니다. 27,000원에 30%요? 네. 비중이 좀 많으신 편이네요. 예. 일단 GS 리테일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단기 투자, 짧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투자하시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 어려운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GS 리테일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렇게 돈을 잘 버나 못 버나를 보면 잘 벌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못 버나 잘 버나를 봤을 때 더 잘 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소비 행태가 지금 큰 마트를 좀 잘 안 가고 뭐 배달을 시키거나 쿠팡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배달을 시키거나 그때그때 필요한 건 그냥 마트 가서 사 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때그때 좀 필요한 건 그냥 마트 가서 사거든요. 그래서 그 편의점을 가가지고 우리가 사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지금 뭐 회사가 안 좋은 기업인가 하면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좋은 기업이라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할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내가 좋다고 생각해갖고 이 종목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옷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옷 이쁘다고 해갖고 그게 유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재질이 엄청 좋아도 그게 유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행이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 관점에서 사람들 마음에 들고 사람들이 입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야 하는데 뭐 연예인이 있는다던가 뭐 어떤 뭐 특정한 사건 사고가 있었다거나 뭐 이 브랜드를 입어야 되는 어떤 마케팅이 좀 잘 됐다거나 그런 게 필요한데 GS 리테일은요. 이걸 지금 매집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면 그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이 마케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유행시킬 생각이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유행을 잘하고 있던 테마들이 있잖아요. 반도체 얼마나 유행을 선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걔가 지금 유행을 꽉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유행을 시키고 있는데 다른 게 갑자기 등장하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숨죽이고 쉬고 있었다 생각이 들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 최근에 올라온 이 4.4%의 뭐 상승, 오늘 올라온 이 4.4%의 상승은요. 크게 이 시세, 내려가고 있는 큰 흐름을 깨버릴 정도의 시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올라왔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얘도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을 때 역시나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오면 외식을 줄이지 뭔가 먹는 거를 식당 가는 걸 줄이는 반면에 마트를 가는 건 좀 빈도를 늘릴 수 있고 또 편의점 가는 빈도를 좀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본다면 편의점은 역시나 성장 가능성이 높고 작년부터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요즘 식사를 편의점에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편의점 식사가 조금 이렇게 간편하고 싸고 또 퀄리티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저도 편의점에서 밥을 한 번씩 먹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사실 이 주가가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게 바닥을 잡는데 2, 3년이 걸려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이면 바닥 잡는데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걸려요. 중소형주라고 한다면. 근데 얘는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입니다. 작은 돈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매우 무거워요. 돌아서는 데까지 매우 무거워요. 내려가는데도 한참 내려가고 바닥 잡는데도 한참 내려가고 대신에 올라갈 때도 한참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우리가 투자하신 분들에게 제가 조언하고 싶은 것은 수익을 나는 것도 잠깐 수익 났을 때 뭐 5% 3% 막 이렇게 났다고 수익을 정리해야 되는 종목이 아니라 수익이 나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들고 가야지 묵으면 묵을수록 김치찌개처럼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GSE 리테일을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가져간다고 그냥 못을 박아놓고 그렇게 관점을 잡아놓고 가져가야 돼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야 수익을 크게 내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10년이나 가져가요? 아니 그러니까 10년을 가져가고 10년 뒤에 팔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어딘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그걸 끝까지 꽉 이렇게 다 쥐고 나오려고 한다면 멀리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장기 관점으로 투자하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장기로 볼 건데 지금 좀 빠져 있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장기로 보실 거라고 한다면 직장인이세요 혹시? 네네. 네, 그럼 직장 다니면서 주식에 신경 쓰지 마시고 단타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저는 이 종목 하나만 잘 잡아서 수익 내도 충분히 돈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지금 이 반등 이후에 다시 빠져가지고 2만 원 이하로 빠져서 18,000원까지 내려간다면 전 비중 한 60%까지 늘리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비중을 아예 그냥 많이 늘려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가 거의 역사적인 저점에 가까운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2만 원짜리는 기회다. 그래서 2만 원에 가깝게 27,000원보다 매수가를 더 낮추는 겁니다. 계속 낮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만 원 정도 조금 내려오게 되면은 비중을 60%까지 늘려라. 그리고 나머지 현금 40%는요 그대로 들고 있다가 얘가 혹시나 18,000원 이하로 빠지거나 16,000원, 7,000원까지 내려간다면 그때 이제 거의 뭐 올인하는 거죠. 그러고 네. 이제 장기로 보면서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직장에서 돈이 좀 생기면 그냥 사세요. 기분 날 때마다. 그렇게 가져가신다면은 다른 종목 기울거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 수익 많이 나는 종목입니다. 네네. 네, 그렇게 그냥 장기로 프로젝트로 가져가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TV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TV 소리를 줄여야 저하고 대화가 딜레이 없이 줄였는데요? 이야기가 됩니다. 네, 네. 저하고 전화로만 이야기할게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종목이요. 녹십자고요. 네, 30%. 네. 30%고요. 12만 6천 원이요. 잘 샀네요. 12만 600원. 잘 샀네요. 12만 600원이면 딱 이렇게 눌림목 형성되고 저점에 내려왔을 때 바닥을 잡고 있을 때 사신 거라 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사신 거지? 이거 웬만한 일반 개인들이 이렇게 못 사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기가 굉장히 힘든 게 주가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이 결과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웃을 수 있는 거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되게 주가가 안 가요 원래. 그래서 밑에서 기다리는 것 자체도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기다린다는 개념도 조금 힘들고 여기 아래쪽에 접근한다는 개념도 굉장히 힘든데 지금 시청자님은 제가 보기에 이런 매매를 앞으로 평생 하신다면은 이제는 개미 딱지는 떼도 됩니다. 그냥 이제 고수 반열에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렇게 있잖아요. 되려면 먼저 15만 원 하려면 정도에 팔으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고수 반열에 들어가려면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인내심과 조바심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 따라 한번 해볼게요. 네 글자입니다. 그러려니 해보세요. 그러려니. 올라가도 그냥 그런갑다. 내려가도 그냥 그런갑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마인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식은요. 평정심이 유지가 안 되면은 돈을 벌래야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주식을 잘 사고 잘 팔고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평정심이 유지가 되는 게 좋은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보면 될 텐데 이게 올라가는데 언제 팔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거 올 초에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마인드가 원래 그 말했잖아요. 그렇게 기다리기 힘들다고. 근데 잘 기다렸다고 지금 칭찬해 주잖아요. 네. 잘했다고. 원래 올 초에 샀든 뭐 올 중순에 샀든 거기서부터 이까지 수익 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 기다린 거고 기다리다 보니까 올라왔을 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겨 죽겠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고 있다는 것과 이런 게 이제 우상향 초입부라고 불러요. 이렇게 우상향하기 하기 시작하는 초입부라고 부르는데 이런 초입부에서만 좀 더 홀딩해서 들고 가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비중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는 것보다 이제 그러려니라는 마음을 조금 이렇게 갖춘 상태에서는 뭘 배우면 되냐면 분할 매도라는 걸 알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다 팔려고 하면 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생활화하는 거예요. 그냥 한 3분의 1 정도 그냥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근데 더 올라가면 안 파는 게 더 수익 많이 나지 않나요? 그건 그렇죠. 근데 내려갈 때는 판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려갈 때도 대비가 되고 올라갈 때도 대비가 되게끔 반반 걸쳐놓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사실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님이 만약에 월요일 판다 하더라도 15% 이상 수익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15%면은 아주 준수한 수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3분의 1 정도 매도하자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약간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치고 가서 저는 15, 6만 원까지 갈 수 있다 봅니다. 요즘 제약 바이오 분위기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좋은 제약 바이오는 급등하고 올라가고 코로나가 다시 또 지금 재창궐을 하고 있다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백신 이야기라던가 진단키트 관련주도 막 상한가 가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은 얘가 한 16, 7만 원까지 한번 더 갈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15, 6만 원쯤에서 또 한 남은 물량의 또 10%씩 3번 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가면 또 한 15, 6만 원대 팔아내시고 좀 더 가면 한 18, 9만 원대 다 팔아가지고 수익 챙기시고 나오면은 아주 깔끔한 매매를 하신 겁니다. 일단 잘 샀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잘 샀고 잘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번에 녹십자로 내 인생 끝장 봐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사니까 수익이 나네라고 생각하시고 다음번에도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있는 종목을 사가지고 기다려서 수익 내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익 내는 게 뭔가 깨달음이 좀 올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녹십자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다음번 네. 매매도 지금 이것처럼 좀 네. 잘해보시는 거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을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 어디서 하는지 체크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은 제가 분당과 부평과 분당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평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후 1시까지 부평에 있는 세블 워크라는 곳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일요일은 내일이죠. 내일은 제가 분당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당에 서현 토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토즈로 오시면 여러분들 강연 재밌게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전략 좀 중요할 것 같죠. 하반기 전략을 짜기 위해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CS 윈도요. 네. 48,000원에 10%요. 일단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 매수하신 자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사실 CS 윈드를 지금 잡을 만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미국 대선밖에 없는데 그걸 노리고 사기에는 사실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싶긴 해요. 왜냐하면 풍력 발전 산업이 한국에서 이제 더 이상 잘 안 되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땅이 좁아가지고 그리고 바람량이 일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풍력 발전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훌륭한 재원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에너지원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고 뭐 물론 미국이라던가 중국은 사막도 많고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여기저기 풍력 발전 단지를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해상 풍력인데 그것도 지금 좀 탐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외하니까 해외에서 풍력 발전 산업이 좀 성장해 나가는 거 말고는 사실 CS 윈드한테 그렇게까지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은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결국 2019년, 18년도에 있었던 주가가 만 원대였는데 지금 4만 원, 5만 원대까지 올라올 4~5배까지 올라올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2019년에 600억 벌던 회사가 지금 2023년 기준으로는 1,000억 벌었는데 돈을 그렇게까지 막 5배, 6배 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만으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기대감 꺾여 내려가는 그 순간 이제는 추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은 괜찮고 좋을 수도 있지만 주가가 과하게 올라갔으니 내려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내려가는 초입부가 어디가 되냐 하면은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던 저점들인데 그게 지금 시청량에 딱 매수하신 자리 즈음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빠진다면 45,000원짜리가 밀린다면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5,000원짜리가 밀리지 않는다면은 아까 말했던 미국 대선 이야기들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세가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한 5, 6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냥 5만 5천에서 6만 정도 사이점 올라올 때 빨리 그냥 정리하고 나오는 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하기가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하나만 지키시면 됩니다. 손절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손절 안 하고 물린다면은 그때부터 골치 아픈 기업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이거 매수하신 거는 단기 관점으로 미국 대선 해리스 후보 뭐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간다 할 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올라오면 바로 팔아내시면은 단기 관점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 네. 이건 거의 뭐 도박입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 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여기서 밑으로 내려갈 때는 손절 깔끔하게 하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천당 제약이요. 삼천당 제약이고요. 19만 1,300원에 7%. 네, 19만 1,300원에 7%요? 네. 네. 뭐 일단 그렇군요. 전형적인 딱 개미와 같은 매매를 했어요. 딱 그냥 개미 스타일의 매매가 이렇게 고점에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물리는 형태인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매매를 하시면은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 그러니까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23만 원까지 갔는데 지금 이만큼 빠졌으니까 싸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고가 매매에서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게 고가 매에서 매매를 하실 때 아니 왜 손절도 못 하시는 분들이 왜 고가에 이렇게 자꾸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고가에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되는 기본 자세가 손절입니다. 어느 정도 밀리게 되면은 얘가 다시 반등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난 모르겠고 일단 난 무조건 판다 하는 어떤 나만의 매도 자리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고가 매매를 하시면서 사람들 보면은 손절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꾸역꾸역 가져가시면서 크게 물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추가 매수도 함부로 하시면서 막 비중을 늘려나가요, 막. 추가 매수할 만한 종목도 아니고 추가 매수할 만한 자리도 아니고 그렇게 대응할 거면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삼천당 제약과 같이 이렇게 고가로 막 치솟아 올라온 이런 기업들 특히나 매출이 그렇게까지 성장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그렇게까지 증가하지 않았는데 단순 테마와 이슈만으로 급등이 나왔다는 것은 거의 거품이라 가지고 이 거품 빠지기 시작하는 초입부에 이거 뭐 싸다고 들어가셨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지금 딱 그냥 닫히고 있는 계좌가 닫히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손절해야 될 타이밍들은 다 놓쳐버리긴 했어요.
있어요. 뭐 18만 원 무너질 때 손절했어야 되고 하긴 하는데 뭐 지금이라도 저는 17만 원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손절한다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비중이 7%니까 17만 원대 손절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17만 원에 손절하고 급등 나오면은 뭐 네가 책임질 거야라고 하는데 아니지. 자기 계좌에 자기 돈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내가 보면서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 주에 주가가 안 올라갈 겁니다. 다음 주에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이걸 미래에서 보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옆에서 봐줄 수 있다면 제가 옆에서 봐줄 수 있다면은 오늘 그냥 보면서 오늘은 안 팔아도 될 것 같네요. 내일 봤는데 오늘 조금 팔아야 될 것 같은데요라고 제가 옆에서 있으면은 봐주면서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죠? 지금 토요일 이거 상담한 거 가지고 시청자님 다음 주를 어떻게든 간에 대응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겠습니까? 급등이 나오기도 할 거고 급락이 나오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그죠? 그 변수를 보면서 대응해야 되는 건 시청자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 이렇게 어려운 자리인데 왜 이렇게 들어가서 매매하시는지 모르겠다. 시청자님은 1시간에 한 번꼴로 모든 방송사에 전화해서 상담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면 1시간마다 매매 전략이 계속 바뀔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실력 없으면 이건 이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가 매매는 돈 못 벌어요. 이거는 자기가 실력이 있어야 버는 자리지 뭐 상담 받아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짜가지고 뭔가 이렇게 쌈지에서 꺼내가지고 뭐 이렇게 팔라는 거구나 이렇게 사야 되는 거구나 그게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 자리일 수 있지만 나중에 또 막 변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자리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해가지고 돈 벌기는 그냥 불가능한 자리다라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리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17만 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은 그냥 판단이 내가 좀 잘 안 되고 해석이 잘 안 되고 대응이 너무 어렵다 하면은 17만 원 무너지거나 손들어버리는 게 나아요. 그냥 깔끔하게 나가버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작 나갔어야 됐는데 여기 있던 거니까. 근데 운이 좋아서 17만 원쯤에서 이렇게 단기 반등이 싹 나와준다면은 아마 본전 언저리까지 한번 올라와 줄 것 같습니다. 본전이나 한 20만 원대까지 이렇게 단기 반등 나갈 수 있는데요. 그럼 그때 팔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 반등 때 매도하시면 되고 밑으로 밀린다면 17만 원짜리에서 무너질 때 손절해버리는 게 제일 좋고 다시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다시 들어가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런 자리는 다시는 시청자님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계좌에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네. 월요일 날 네. 매도를 할까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미 늦은 김에 17만 원 무너지는 걸 생각하고 저기서 네. 무너진다면 손절하시면 되고 그 마음으로 17만 원 무너지면 정리하시면 되고 반등 나가면 반등씩 매도하시면 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 네트웍스, 네, 6,510원에 15%요. 6,510원에 15%요. 예, 예. 뭐 이렇게 좋고 수익 내고 쉬운 종목을 갖다가 6,500원 사니까 수익이 안 나죠. 몇 개월 됐어요. 네, 그건 6,500원 샀으니까 몇 개월 됐겠죠. 예, 예. 네, 그건 뭐 당연한 거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 종목이에요. SK 네트워크스는 저는 솔직히 현금 인출기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필요하면은 사놓으면 돈 벌리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돈 진짜 벌기 싫은데 해갖고 사놓으면 돈 벌려요. 뭐냐면 SK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은 지금까지 5,000원 이하로 사놓기만 하면 돈이 벌리는 종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그냥 막 길거리 가다가 어이구야 SK 네트워크스가 5,000원이네 해가지고 사놓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돈이 벌린다니까 그냥. 주식은요 좋은 기업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가격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시청자님 지금 가격은 돈을 못 벌리는 기업인 게 얘는 5,000원에서 6,000원대만 넘어가면 6,500원쯤 되면 맨날 빠지고 6,500원 되면 빠지고 6,500원 되면 빠지고 6,500원 되면 빠지고 하는 기업이니까 여기 사놓으면 당연히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간단한 종목인데 그냥 뭐가 됐든지 간에 올라올 때 여기서 6,500원짜리 좋다고 해서 사셨겠죠. 뭐 좋은 내용이 있다, 뭐 좋다고 한다, 이것 때문에 좋다, 저것 때문에 좋다,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사셨겠지만 그게 지난번에도 좋다고 그랬고 2021년에도 여기 올라올 때 좋다고 그랬고 2020년도에도 올라올 때 좋다고 그랬고 2019년도 올라올 때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예. 매번 저기 올라올 때마다 좋다고 그래요. 왜냐면 5,000원짜리를 뭐 팔 때 안 좋다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5,000원에 사놓은 거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6,500원에 팔아먹어야 되는데 30%나 비싸게 팔아먹는데 어떻게 안 좋다고 그래요. 김밥 한 줄을 1,000원에 사와가지고 1,300원에 팔 건데 300원이나 더 받을 거면 좋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뭐 안 좋다고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시청자님이 뭐 때문에 사셨든 간에 그냥 바가지 쓰신 거예요. 누군가 팔아내고 싶어 했던 거를 사셨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K 네트워크스는 그냥 돈 벌기 진짜 쉬운 기업인데 이거를 6,500원에 사놨으니 돈이 벌릴 턱이 있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잘못 산 겁니다. 가격을.
아, 그런데 요즘 반대 매매 이거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뭐라고요? 반대 매매 신청을 하라고 왔더라고요. 반대 매매 신청을 하라고 시청자님한테 날아갔다고요? 예. SK 네트워크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반대 매매 안 해도. 반대 매매를 시청자님한테 왜 이야기를 할까요? 문자로 날라와가지고 이걸 반대 매매는 시청자님이 뭐 대출 받았거나 뭐 신용으로 샀거나 미수로 샀거나 이런 일들이 아니면은 반대 매매는 시청자님한테 이야기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뭐 반대 매매가 아니라 뭐 의사결정 반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이게 반은 현금으로 사고 반은 신용대출로 샀거든요. 그럼 반대 매매 당하셔야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대출 받아 사는 거는 그냥 내가 패가망신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예. 진짜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신용 대출, 뭐 신용, 미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약간 반은 현금으로 사고 반은 이렇게 사도 되지 않냐고 하는데 아니요, 그거는 진짜 거의 뭐 죽으러 가는 행위입니다.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얘기 말씀 많이 드리고 절대로 내 돈으로만 해야 되는 거지 빌려서 하는 거는요 절대로 돈 벌 수가 없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고수들, 정말 극강의 고수들이나 하는 거고 돈이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주가를 잘못 잡은 상태에서 6,500원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잘못 잡은 상태인데 거기서 반은 현금으로 사고 반은 내가 이제 대출이나 신용 이런 거 땡겨서 샀다 하면은 당연히 반대매매 걸리죠. 이제 시청자님이 반대매매 막으시려면은 계좌에다가 반대매매에 해당되는 그 담보 비율만큼 돈을 집어넣으시거나 더 현금을 어디서 더 갖고 와서 더 넣으시거나 아니면 이 종목 그냥 하한가로 다 팔립니다.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건 이제 시청자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런 대출을 받아서 뭐 신용을 써가지고 샀다 하면은 주가가 내려갈 때 무조건 반대매매라는 게 걸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청자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거 6,500원에 내가 이렇게 사라고 돈을 빌려주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아니 당신이 가진 돈도 다 날리고 이제 내 빚도 못 갚을 것 같은데요. 난 내 빚 좀 건져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강제로 팔아버리는 걸 반대매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돈 빌려준 입장에서 지금 돈 떼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8월 5일까지. 그러니까 8월 5일까지 현금을 계좌에다 더 넣으시던가 예. 아니면 그냥 반대매매, 그냥 하한가로 그냥 팔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청자님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은 돈을 마련해서 더 넣으시던지 돈 마련할 구멍이 없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반토막이고 시청자님 돈 다 날리는 거예요. 그냥. 걔들은 빚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냥 파는 게 낫겠네요. 그냥 팔고 안 팔고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월요일에 돈을 안 넣으면 팔린다고요. 그냥. 시청자님이랑 권한이 이제 없어요. 빚낸 사람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채권자가 지금 압류 딱지 붙이러 온다니까요. 빨간 딱지를. 왜 그렇게 대출받아 신용으로 주식을 삽니까?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다음번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안 좋은 행위입니다. 예, 이건 제가 드릴 알겠습니다. 말씀이 없네요. 돈을 잘 마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현금으로 산 거는 그냥 냅둬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그거 다 팔린다고요, 그냥. 그것도요? 네, 지금 그 구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간상 제가 설명해드리기 좀 힘드니까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다가 검색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MI텍인데 MI텍이요? 예, 네. 7,900원에 네. 10%인데 제가 이걸 장기로 보고 산 거거든요. MI텍을요? 예. 장기로 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 뭐 비혈관용 뭐 스탠드 뭐 의료기기라 해서 뭐 일단 사실 뭐 비혈관용 이렇게 뭐 스텐트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예. 사실 뭐 나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수술이라든가 시술 이런 거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기기 시장이라든가 의료 이런 뭐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쪽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장기로 보실 거면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 워렌 버핏도 그렇고 뭐 피터 린치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장기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사자마자 수익 났을까요? 장기로 본다고 했을 때? 사자마자 수익 났을까요? 어때요? 전화가 끊겼나요? 아니요. 사자마자 수익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냥 인간으로서 우리가 주식을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어르신이잖아요. 저보다도 어르신인 것 같은데 사자마자 수익 나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안 났죠. 그러니까요. 걔들도 그러니까 걔들이 하면 안 되지만 그분들도 사자마자 수익 난 게 아니라 사고 반토막까지도 가고 70%까지 손실도 나고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모아가고 계속 잡아가고 계속 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10달러에 샀던 뭐 어떤 주가가 3달러까지 내려갔다가도 200달러까지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장기로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장기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수익 난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젠가 수익 날 걸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가가 내려가도 난 더 사겠다라는 그 일념이 중요해요. 아, 제가 장기로 샀다 했는데. 장기로 보고.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왜 지금 뭐 좀 아침이라서 조금 방금 일어나셨나요, 혹시? 왜 이렇게 지금 대화가 안 되는 느낌이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려가더라도 더 산다 생각하고 사버리는 그 일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장기로 가져가실 거면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6,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어떡할까요가 아니라 한 5,000원까지 내려가도록 냅둘 줄 알아야 돼요. 거기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3,000원까지 내려가도 겁먹을 게 아니라 한 40%, 50%까지 비중을 더 늘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로 가져가실 거면. 예. 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기업은 장기로 가져가기엔 전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장기로 가져가려면 내려갈수록 비중이 무겁게 만들어져야 되고 올라갈수록 비중이 가볍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올라갈 것보다 내려갈 걸 잘 대비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비중을 아래쪽으로 할수록 점점 늘려가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괜찮은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좀 이렇게 좀 안타깝죠. 이렇게 신용을 쓰시거나 하시면은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투자자분들께 신용은 그냥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에서 상담을 끝내보고 볼 거고요. 2부에서는 이미 멘토님께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가실 거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강은혜 하루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